예, 이번 시간은 교과서 120페이지 물질의 자성입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로는 자성체의 종류를 알고 자성체가 활용되는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은 자기력, 자석의 성질, 그리고 또 자석에 가진 힘 가지고 오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해 쓰레기 더미 속에 철을 골라내는 것처럼 초전도체로 만든 강력한 전자석으로 물속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술은 자기장의 세기가 약할 때는 철과 같이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잘 걸러낼 수 있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3분의 1 원소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한 것일까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띠는 자성의 원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물질의 자성. 자석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자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항상 쌍으로 존재하죠.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요 쌍으로 존재하는데 N극과 S극, 그래서 같은 극끼린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N과 N, S끼리는 어떻게 돼? 청력 밀어냅니다. and 다른 극끼리는 인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 자석이 힘이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장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자성을 띠는 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런데 이 자석에 띠는 원리를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진 못해요. 대표적인 자석, 큰 자석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대표적인 자석이죠. 그래서 나침반을 가리킨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걸 흔히 지구 자기장의 북극, 이 부분을 이제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라고 합니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킨다는 얘기는 이 부분 지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니? 바로 S극이 될 겁니다. 반대쪽은 어떻게 된다? N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는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 자석 N과 S 안에 요게 커다란 지구는 돌로 이루어져 있죠. 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SN 자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를 내부 구조를 여러 가지 지진파나 이렇게 찾아보면 안에 외액이라는 것이 있죠. 외액의 경우는 밀도로 여러 가지 조사하면 철과 보로 이루어져 있대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액 이 바깥쪽은 멘틀,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지각 있죠. 그런데 이 지각이라는 성분과 이 멘틀이라는 성분은 흔히 화강암질, 감람암질, 그래서 다 돌이에요. 돌이기 때문에 자성을 띠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외핵의 경우는 밀도로 구분해 보면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과 니켈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요 안에서 다이너모 이론해 가지고 이제 안에서 철과 니켈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하죠. 얘가 돌게 되면 안에서 철과 니켈이 돌게 되면 철과 니켈은 도체죠. 대표적인 도체입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은데 얘가 돕니다. 도니까 얘가 요 위쪽에서 볼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유전자가 돌아가면 전류 이 반대 방향일 거예요. 전류의 이동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위쪽에서 볼 때는 요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전류가 흘러간다는 얘기고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다 보니까 외핵 안에서 뭐가 이게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핵이 돌기 때문에 지구는 커다란 자기장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치로 어떤 물질이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면 그게 왜일까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 주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자가 있죠. 근데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요. 전자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핵과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당기고 있으면 전기력에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합쳐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핵과 전자를 붙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니? 바로 이렇게 핵 주변을 공전을 시킵니다. 그럼 보자. 전자가 핵 주변에서 우리가 본 지면 방향으로 따져보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요 중심에선 어느 방향? 이렇게 되니까 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 핵 주변 중심에선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전류의 비례하고 흘러가는 전류의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지만 전자의 이동 속도랑 그다음에 거리를 따져보면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d 전자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스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자기장의 세기를 만들어줍니다. 제자리에서 스핀을 하게 되면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 전자의 스핀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 핵 한 개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아니고 물질의 경우는 원자가 수도 없이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꺽꺽꺽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물질에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 안에 전자들이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전류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반대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전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하면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헷갈린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지면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경우는 특정한 방향, 아래쪽 방향,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체, 흔히 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을 띠는 성질이 물질에 따라 이런 물질도 있고요. 저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성체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상자성체랍니다. 상자성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알루미늄 박 같은 거, 알루미늄 박 얇게 쳐놓은 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쿠킹 오일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네오디움 자석에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박은 자석의 방향으로 끌려간다, 갖다 붙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알루미늄 박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약하게 형성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상자성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약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루미늄 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네오디움 자석은 상당히 자성이 센 물질이에요. 그런데 네오디움 자석이 아니고 일반 자석 같은 걸 갖다 대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셀 경우엔 그때
자기장이 약하게 만들어져서 갖다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자성체. 그래서 상자성체 대표적인 거 알루미늄, 박 이걸 갖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커다란 자석 NS가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얘가 자성이 세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얘가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요 안에서 원래 원자 자석이라고 하죠. 원자마다 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기장에 이렇게 해서 원자 자석이 가까운 쪽이 S, 먼 쪽이 N극, 그리고 가까운 쪽이 S, 먼 쪽이 N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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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열된다는 얘기. 이렇게 나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N극, S극이 원래 요 방향이라고 하면 탁 달라붙는데 얘가 완벽하게 이 방향이 아니고 약간 어긋나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같은 방향이니까 딱 달라붙겠지만 얘가 요 방향도 있고요. 요 방향도 있고 요 방향도 있고 요 방향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요 방향이지만 그렇게 세지진 않아.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제 뭐라고 하면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하게 이루어진 것들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오디움 자석을 멀리합니다. 멀리해버리면 원래 네오디움 자석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배열된 이런 원자 자석들이 어떻게 되면 원래 있던 방향으로 자기 맘대로 왁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박 같은 상자성체의 경우는 네오디움 자석을 갖다 대면 붙어요. 그리고 자화가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오디움 자석을 없애버리면 자성이 사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자성체의 경우. 그럼 이제 두 번째를 걸 봅시다. 두 번째 건 뭐냐면 바로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표현은 뭐냐면 비스뮤트 결정 사이에 작은 네오디움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공중에 뜬대요. 자석이 공중에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림을 보면 여기가 비스무트야. 그리고 네오디움, 그리고 위쪽에도 또 비스무트야. 그러면 네오디움 자석이니까 원래 자석이 N극, S극이 있었겠지? 그런데 얘가 공중에 뜬다는 얘기는 비스뮤트는 위쪽이 무슨 극? S극이라는 얘기고 이쪽은 이제 여기도 밀어내는 N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지 그리고 땡기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스뮤트가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약하게 띄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체, 금이나 구리 등 몇몇 금속, 플라스틱, 유리, 물 등의 이런 반자성체를 띱니다. 그래서 물도 반자성을 띄어요. 그래서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물은 어떻게 된다?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 실험은 어떤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어떤 것이냐면 강한 자석을 놔두고요. 그 사이에 개구리 같은 거, 조그만 개구리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개구리 안에는 물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물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장이 없을 때는 또 다시 자기장이 사라지죠. 그래서 보면 반자성체의 경우는 여기에 자석 NS를 갖다 대면 반자성체의 경우는
요걸 밀어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던 원자 자석이 어떻게 되냐면 NS 이렇게 나열됩니다. 좀 전에 상자성체랑 어떻게 되니?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상자성체의 경우는 이게 서로 당겨주겠지만 반자성체에게는 어떻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네오디움 자석이 없어지면 자성이 어떻게 돼? 사라집니다. 이 자성 사라지는 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반자성 성질이 좀 더 뛰어난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초전도체라는 거예요. 요 초전도체라는 건 우리 그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했었는데, 통합 초전도체라는 거에 요 물질은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 완전한 반자성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한 후 그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반자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자석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초전도체의 내부 자기장이 명의되고 자기장을 완벽하게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죠. 열차에다가 초전도체를 만들어 버리고 바닥면에다 자석을 깔아버리면 밀어내기 때문에 공중에 떠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전도 현상을 해서 뜬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장의 N극, S극을 서로 바꿔주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런 걸 이제 반자성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자성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 다 보이지만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경우는 이게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심 밖이었죠. 그런데 강자성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면 물체가 있고요. 이게 네오디움 자석에 NS를 갖다 대면 요 안에 있던 원자 자석들이 SN으로, 그리고 SN으로, NS, NS로 배열됩니다. 그런데 이 배열되는 게 강하게 배열됩니다.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다 보니까 요게 원래 있던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고, 또 하나 강하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자석을 갖다 댔더니 잘 달라붙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석에 N극을 갖다 댔더니 철과 같은 물질, 요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 붙었던 것이 강자성체의 경우는 자석이 없어지더라도 자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남은 성질을 가지고 이제 요것들이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또 다른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자화된 성질이 오래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데다 응용하냐면, 강자성체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어, 조금 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어 자기장에 이용되는 전기기기에 많이 이용됩니다. 강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이 쉽게 자화되는 성질이 있는 물질은 2-49와 같이 변압기에도 사용되고요. 전자석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자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못 같은 걸 집어넣어서 하면 조금 더 자화가 잘 되죠. 그리고 또 2-50에 스피커 등에 들어가 쓰이는 연구자석을 만드는 데도 강자성체를 쓰입니다. 그래서 자성체를 활용되는 예를 보면 그 왼쪽
제일 왼쪽에 보면 이게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고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주면 그 안에 철심에서 자석의 N극, S극이 만들어집니다. 자석의 N극이 S극이 만들어지고 이 플래터라는 곳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놓고 자석의 N극, S극을 흘려주면 요 안에 있던 철판에 있던 철가루들이 N극, S극, S극, N극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화됩니다. 이 자기화된 기록이 강자성체니까 자성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